그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이었어요. 딸아이의 첫 돌잔치. 몇 달을 준비했죠. 친정 식구들,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까지 모두가 축복해주러 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오시더니 술을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소주 한 병, 두 병, 시누이들과 함께 계속 마시셨죠.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단상 위로 비틀거리며 올라가셨어요. 마이크를 잡더니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친정어머니는 눈을 감으셨고 회사 상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죠. 돌잔치는 그렇게 엉망이 되었어요. 다음 날 사과를 기대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손녀 돌잔치에서 기분 좋아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시어머니의 만취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들려드릴게요. 딸수아의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몇 달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하고 초대장을 돌리고 돌상을 꾸미는 모든 과정이 설레었다. 육아로 힘들었던 1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친정엄마는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아기 돌잔치는 소박하게 해도 되라고 하셨지만 나는 성대하게 하고 싶었다.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까지 모두 초대했다. 남편 민수도 우리 딸 돌잔치니까 제대로 하자며 응원해줬다. 시어머니 장옥군 여사께도 미리 연락을 드렸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이 수아 돌잔치예요. 꼭 오세요. 그래, 손녀 돌잔치인데 당연히 가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밝았다. 돌잔치 당일 아침,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수아에게 예쁜 한복을 입히고 머리를 곱게 따았다. 우리 딸, 오늘 주인공이야. 수아가 까르르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해 보였다. 예식장에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회사 상사님도 오셨고 대학 동기들도 왔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오셔서 이것저것 챙겨주셨다. 지은아, 긴장 풀어. 오늘 잘 될 거야. 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아주셨다. 시어머니가 도착하셨다. 어머니, 오셨어요? 응. 손녀 보러 왔지. 시어머니는 수아를 보자마자 안아 올리셨다. 나는 안도했다. 오늘은 별일 없겠지. 돌잡이 행사가 시작되었다. 수아 앞에 실, 돈, 마이크, 청진기, 붓을 놓았다. 수아가 청진기를 잡았다. 와,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의사 되겠네. 친정엄마가 기뻐하셨다. 나도 덩달아 기뻤다. 그때 시누이들 강민정, 강민아가 도착했다. 엄마, 늦어서 미안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딸들아, 기다렸어. 세 모녀가 한자리에 모이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기분 좋은데 한잔 해야지. 시누이 민정이 소주를 주문했다. 나는 깜짝 놀라 말했다. 언니, 아직 행사 중인데 뭐 손녀 돌잔치에 술도 못 마시냐?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반응하셨다. 나는 남편에게 눈빛을 보냈다. 민수가 어머니께 다가갔다.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행사 끝나고. 야, 너는 왜 아내 편만 들어? 엄마가 술 한 잔 마시는 게 그렇게 문제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이셨다.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한 병, 두 병, 소주병이 테이블에 쌓여갔다. 나는 불안했다. 친정엄마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지은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행사가 한창일 때였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다.
어머니, 나는 황급히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시어머니가 단상 위로 걸어가셨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잡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손녀 돌잔치. 나는 귀가 멍해졌다. 이럴 수가. 시어머니의 횡설수설이 시작되었다. 이 며느리가 평소에 나한테 얼마나 박하게 구는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회사 상사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친정엄마는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 내려오세요. 남편 민수가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놓지 않으셨다. 손녀 돌잔치도 제대로 안 차려놓고 시어머니 대접도 이게 뭐야.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대학 친구 수진이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지은아,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돌잔치가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있었다. 결국 시어머니가 단상에서 미끄러져 넘어지셨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졌다. 남편과 시누이들이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시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기까지 했다. 행사는 그렇게 끝났다. 하객들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하나둘 떠났다. 회사 상사님은 수고했어요 라는 말만 남기고 가셨다. 친구들은 나중에 연락할게라며 급히 자리를 떴다. 친정엄마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지은아,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졌다.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을 울었다. 돌잔치 다음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시어머니께서 사과를 하실까? 아니면 최소한 미안해 하실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멀쩡했다. 어머니, 저 지은이에요. 응. 알아.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어제 돌잔치에서. 돌잔치? 재밌었어. 손녀가 청진기 잡던데? 의사 되려나 봐. 시어머니는 태어나셨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고. 내가 술 마신 게 문제야? 손녀 돌잔치에서 기분 좋아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냐? 나는 숨이 막혔다. 어머니, 하객들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하객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만 중요하냐? 나는 시어머니인데 술 한 잔 마시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마이크 잡으시고 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짜증을 내셨다. 어머니, 제발. 야, 서지은,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평소에도 나를 무시하더니 이제는 전화로 시비를 거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너한테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손녀 돌잔치에 나를 초대해 놓고 제대로 대접도 안 하고 음식도 별로였고 자리도 구석에 앉혔잖아.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황당해졌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믿을 수가 없었다. 사과는커녕 오히려 나를 비난하시다니. 남편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응. 그런데 나는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게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랬나 봐. 실수한 거잖아. 실수? 여보, 그게 실수야? 하객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고 돌잔치를 망쳤는데. 알았어. 너무 오버하지 마. 엄마도 미안해 하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여보, 어머니는 사과는커녕 오히려 나한테. 그만해. 너도 좀 이해해.
엄마도 손녀 돌잔치라 기분이 좋으셨던 거야. 민수가 나를 자르듯 말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돌잔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핸드폰이 울렸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강씨 가족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다는 메시지였다. 방에는 시어머니, 시누이 민정, 미나, 그리고 남편 민수가 있었다. 첫 메시지는 시누이 민정이 보냈다. 언니, 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엄청 속상해 하시던데. 나는 눈을 의심했다. 언니, 저도 엄마한테 들었어요. 돌잔치에서 술 좀 드셨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시누이 미나도 가세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나는 메시지를 입력했다. 언니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께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며느리야, 나는 손녀 돌잔치 기뻐서 술 한잔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내가 평소에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데.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메시지를 입력하려다 지웠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결국 나는 채팅방을 나갔다. 그날 밤 민수가 돌아왔다. 여보, 왜 채팅방 나갔어? 여보, 난 엄마랑 누나들이 연락하잖아.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떡해.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여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어머니께서. 알았어. 됐어. 너는 항상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민수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수아를 돌보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돌잔치 이후로 친구들 연락도 뜸했고 회사 동료들도 연락이 없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다. 며느리야, 나 좀 만나자.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민수에게 연락했다. 여보, 어머니가 저녁에 오래요. 그래, 엄마가 화해하려고 하시나 봐. 잘 됐네. 민수는 태평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저녁 7시. 나는 시어머니 댁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다. 왔어? 들어와. 시어머니의 표정은 무표정이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며느리야, 돌잔치 비용 말이야. 네? 어머니, 내가 축의금으로 500만 원 냈잖아. 그거 돌려줘.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 축의금을 돌려달라고요? 당연하지. 내가 나를 망신 주고 돌잔치를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내가 왜 돈을 내야 해? 어머니, 그건 어머니께서. 뭐,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술 마신 게 문제야? 오히려 너희가 나를 제대로 대접 안 한 게 문제지.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단상에 올라가셔서 횡설수설하셨어요. 하객들 앞에서. 그래서 손녀 돌잔치에서 할머니가 기뻐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 그건 너무 뭐? 며느리야, 500만 원 돌려줘. 당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머니, 저희한테 그런 돈이 없어요. 없어? 그럼 만들어. 친정에서 빌려오든지 아니면 내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한테 빌려오든지. 나는 당황했다. 어머니, 축의금은 원래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가 뭐가 중요해?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하고 망신 준 게 억울해.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받겠다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셨다. 돌잔치 날 찍은 사진들 봤니? 내가 넘어지는 장면, 단상에서 비틀거리는 장면. 다 찍혀 있더라. 어머니, 이 사진들 동네 사람들한테 보여줄까? 아니면 내 친정 식구들한테?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 망신 줬다고 말이야. 나는 식은땀이 났다. 이건 협박이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세요. 너무해? 내가 나한테 한 게 더 너무하지.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500만 원 가져와. 나는 비틀거리며 시어머니 집을 나왔다. 머리가 핑 돌았다. 이게 현실인가? 시어머니가 나를 협박하시다니.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물었다. 어떻게 됐어? 엄마가 뭐래? 여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엄마가 돌잔치 축의금을 돌려달래. 축의금 500만 원? 응. 그리고 일주일 안에 가져오라고.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왜 그러시지? 좀 이상한데. 여보, 이건 말이 안 돼. 축의금을 어떻게 돌려줘?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민수의 말로는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신우이 민정이 전화를 했다. 언니, 우리 엄마가 돈 달라고 했죠? 주세요. 엄마가 너무 억울해하세요. 민정 씨, 그건 엄마가 돌잔치에서 창피당했잖아요. 보상받을 권리 있어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민정 씨, 어머니께서 술 드시고 단상에 올라가신 건데 그게 뭐 어때서요? 손녀 돌잔치에서 기분 좋았던 거잖아요. 언니가 이해해줘야죠. 민정 씨, 빨리 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민정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여보,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그런데 뭐? 엄마가 안 들어. 꼭 받아야겠대. 여보, 어떻게? 일단 우리가 돈을 모아보자. 엄마가 너무 화나신 것 같아. 조금 기다려주시라고 했어. 나는 절망했다. 남편마저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았다. 여보, 이건 말이 안 돼. 축의금을 어떻게 돌려줘? 알아. 근데 엄마 마음을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남편은 내 편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2주가 흘렀다. 나는 친정엄마 몰래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을 깼다. 300만 원. 이게 전부였다. 시어머니께 드렸지만 시어머니는 나머지 200만 원은? 하고 물으셨다. 어머니, 이게 전부예요. 전부. 거짓말 하지 마. 너희가 돈이 없을 리 없잖아. 빨리 가져와. 시어머니는 돈을 받고도 만족하지 않으셨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괴롭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매일같이 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왔다. 나는 나간 채팅방이었지만 시누이들은 개인 메시지로 보내기 시작했다. 언니, 우리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며느리가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나 봐. 우리 오빠 불쌍해. 나는 참았다. 하지만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었다. 어느 날 시누이 민정이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다. 언니,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방치해요? 집에 가서 청소해드리고 밥 해드려야죠. 민정 씨, 저도 수학 키우느라 아이 핑계대지 마세요.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언니만 못하나요? 민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누나, 왜 왔어? 오빠, 나 며느리 교육 좀 시키려고.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누나, 지은이도 힘들어. 오빠는 왜 맨날 아내 편만 들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데. 돌잔치 때 창피당했잖아. 그것도 모자라 돈도 제때 안 주고. 민정이 소리쳤다. 나는 참다 못해 말했다. 민정 씨, 나가주세요. 우리 집인데 왜 이래요? 민정이 비웃었다. 우리 집, 이 집 오빠 명의잖아요. 언니, 집 아니에요. 민정이 나가고 나서 민수가 말했다. 여보, 누나한테 왜 그렇게 말해? 여보, 민정 씨가 먼저 그랬잖아. 그래도 누나인데 좀 참아줄 수 있잖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마저 시누이 편을 드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민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회사 일 때문에. 민수는 대충 대답하고 샤워를 하러 갔다. 어느 날 민수의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다. 무심코 봤는데 오빤, 오늘 저녁도 만나요? 라는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수진이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진이? 민수 회사 후배 아닌가? 민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여보, 수진이가 누구야? 응. 회사 후배인데 왜? 오늘 저녁도 만난대?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아, 그게 업무 때문에 저녁 먹은 거야. 업무. 그럼 왜 또 만난대? 그리고 왜 오빠야?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민수가 짜증을 냈다. 의심? 여보, 당신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 그래. 나 요즘 집에 오기 싫어. 집에 오면 엄마 욕하고, 누나 욕하고, 나한테 짜증만 내잖아. 나도 힘들어. 민수가 소리를 질렀다. 나는 눈물이 났다. 여보, 나는 됐어.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잘게. 민수가 옷을 챙겨 나가려 했다. 여보, 제발. 하지만 민수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수아가 울음소리에 깨어 울기 시작했다. 나는 수아를 안아달래며 함께 울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셨다. 며느리야, 민수가 어젯밤 우리 집에서 잤어. 네? 어머니, 민수가 그러던데 너 때문에 너무 힘들대.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어머니, 며느리야, 너 이러다 이혼할 수도 있어. 민수가 이제 지쳤대. 내가 너무 이기적이고 시댁을 무시한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저는 됐어. 어차피 너는 우리 가족 아니야. 민수만 우리 가족이지. 너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혼. 정말 이혼까지 가는 건가?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한 달이 더 지났다. 민수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다. 시어머니 집에서 자거나 친구 집에서 잔다고 했다. 나는 수아와 단둘이 남겨졌다. 친정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다. 돌잔치 이후의 일들, 시어머니의 협박, 남편의 외도 의심까지. 친정 아버지가 분노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아빠, 저 이제 어떡하죠? 지은아, 이혼해. 그런 집안이랑 같이 살 수 없어. 우리가 너랑 수아 키워줄게. 하지만 나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아직 민수를 사랑했고 수아에게는 아빠가 필요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 연락했다. 여보,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자. 민수가 집에 왔다. 하지만 민수의 눈빛은 차가웠다. 뭐 이야기할 게 있어? 여보, 우리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 수아도 있고. 지은아, 나 지쳤어. 엄마랑 누나들 사이에서
너랑 사이에서. 나는 끼인 사람이야.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여보, 그럼 나는 얼마나 힘들었는데. 돌잔치 이후로 나는 알아. 근데 나도 힘들어. 엄마도 내 엄마고, 너도 내 아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여보, 그럼 나를 선택해줘. 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나는 못하겠어.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야. 나는 엄마 없이 살 수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도 좀 문제가 있었어. 엄마한테 너무 냉정하게 대했잖아.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께서 돌잔치를 망치셨는데 그건 실수였잖아. 넌 왜 엄마의 실수 하나를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져? 실수. 그게 실수야? 그리고 어머니께서 돈을 요구하신 것도 실수야? 엄마가 억울해서 그러신 거잖아. 조금 이해해 줄 수 있잖아. 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민수는 이미 시어머니 편이었다. 지은아, 우리 이혼하자.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여보, 뭐라고? 이혼하자. 우리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차라리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여보, 수아는, 우리 딸은? 수아는 내가 키워. 나는 양육비 줄게. 그리고 이 집은 내 명이니까 너는 나가줘야 해. 나는 무너졌다. 민수가 이렇게까지 냉정할 줄은 몰랐다. 여보, 정말 이러는 거야? 우리가 사랑했잖아. 사랑? 그건 옛날 이야기야. 지금 우리는 서로를 힘들게 할 뿐이야. 민수가 일어났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조용히 이혼하자. 수아를 위해서라도. 민수가 집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다. 양육권은 나에게, 양육비는 월 100만 원. 재산 분할은 없음. 이게 우리 결혼의 끝이었다. 나는 친정으로 돌아왔다. 수아를 안고 친정문을 열었을 때 엄마가 나를 꼭 안아주셨다. 지은아, 많이 힘들었지. 나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시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전화하셨다. 며느리야, 이혼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부터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 어머니, 앞으로 연락하지 마. 수아도 우리 손녀지만 내가 키우니까 우리는 볼 필요 없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으셨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치 내 인생처럼. 3개월 후 나는 작은 원룸에서 수아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양육비는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입금되었다. 민수와는 연락하지 않았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연락이 없었다. 어느 날 친구 수진이가 연락을 해왔다. 오랜만이었다. 지은아, 미안해. 돌잔치 이후로 연락 못했어. 너 이혼했다며? 응, 그랬어. 지은아, 민수 재혼한대. 나는 숨이 멎었다. 뭐, 회사 후배랑. 이름이 수진이라던데. 다음 달에 결혼한대. 나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이혼한 지 3개월 만에 재혼이라니. 그러면 민수는 이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와. 나는 핸드폰을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아가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수아를 안아 올렸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된 가정을 못 만들어줘서. 수아가 내 뺨을 만졌다. 엄마, 나는 눈물을 흘리며 수아를 꼭 안았다. 돌잔치에서 시작된 악몽은 이렇게 끝났다.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창문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봤다. 행복했던 시절은 이제 추억 속에만 남았다. 그리고 나는 혼자서 수아를 키우며 살아가야 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때로는 가족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